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 일간이 근황하면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을 막 한 10개를 들어 놓는다거나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다거나, 연구소에서 앞으로 어떤 그 오미크론 외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식신이에요. 식신. 근황한 식신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살이 왔으면 그 준비한 것을 쓸 때가 온 거죠. 내가 열심히 고시 공부를 3년 동안 했는데 드디어 시험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것도 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쓸 때가 왔을 때가 살이 온 거죠. 그럼 식신제살이라고 해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살을 상극하는 거죠. 내가 보험을 10개 들어놨는데 드디어 내가 사고가 났어. 혹은 암이 걸렸어. 그러면 보험을 막 이만큼 탔어요. 그럼 뭐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제사를 한 거죠. 그 제라는 것은 제화하다. 그 살을 상극하다. 내가 살을 극복하다. 살을 이기다. 살을 해결하다. 이 뜻이죠. 그 이제 저거를 이제 식신격에다가 평관격에다가 이제 식신제살이라고 하면 자격화라고 해요. 국가 자격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식신제사를 하게 되면 일간식신이 다시 살아나니까, 비견식신이 다시 살아나니까. 내가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제 백성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나의 공을 찬양하고 나에게 막 이제 찬사를 보내죠. 그게 살아난 비견이 다시 식신을 생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식이 살아났다. 식신제사를 하면 비식이 살아난다. 살로 인해서 살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살아나서 식신의 행위를 찬양하다. 이게 이제 식신의 공예예요. 그게 이제 일간이 근황하고 비견이 있을 때 제살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비견이 없으면 일간만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근황해도 그 일간은 제사를 하지 않고 식신 생제로 가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공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부를 택한다. 그런데 일간이 비견이 없는데도 식신 제사를 하는 사주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백성을 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게 틀려요. 그게 이제 비견이 있으면 많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제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비견이 없고 일간이 근황하고 식신 제사를 했다 그러면 대개 그거는 자기를 구하기 위함이고, 대개 이제 비견이 없으면 식신 생제를 하죠.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삼천억님? 아니, 삼합하는 거하고 미월의 정화인데, 미월의 정화가 해수가 시지에 있어요. 해지삼합으로. 그렇죠. 저거는 이제 중기가 이제 용사했다는 거예요. 편인격이 맞아요. 12일이님. 월지장간도 지지라고 보면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되죠. 어쨌든 간에 지지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보세요. 시간. 그 시간이 와야 쓰는 거예요.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사주에 미월인데 인이 있다. 그럼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서 오든 연운에서 오든 인이 와야, 운에서 와줘야 그걸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인을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재생관이 잘 되는 거죠. 정관도 관여지동, 재성도 관여지동이면 재생관이 잘 되는 거죠. 재생관이 잘 되는데, 이제 재생관이 잘 되려면은 일간이 그 재생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일간이 만약에 신태약하거나, 그 일간이 재생관이 될 때 일간은 뭘로 왕해야 되느냐 그러면 근으로 왕하면 안 되고요. 인성으로 왕해야 돼요. 인성으로 왕해야 정관이 일간에게 적합하다,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일간이 근황하다, 일간이 근황하면은 관은 일간한테 혜택을 주지 않아요. 기사, 일주, 월지, 정관, 임수, 월지, 진토, 기토일간이 월지가 진이다. 대운수가 몇 대운이에요? 까면은 대운수를 알아야죠. 진중의 개수가 격이 되려면 신자진 삼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주가 뭐예요? 연주가 까면은 연주를 알아야 순행인지 역행인지를 알고, 대운수를 알아야 사령을 알 수가 있어요. 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오행과 용신을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용신에 대한 이해를, 원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대운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격국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운수 자체를 모르면 격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면 순행이, 병술이면은 이제 순행이니까 이제 을목으로 잡든지, 을목으로 이제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아니면은 이제 기토하고 이제 진중 무토는 같은 이제 토니까 격으로 잡을 수가 없고, 만약에 진중의 개수가 삼합이 안 되어 있으면 격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을목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평관격이에요. 평관격. 식신운의 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비한다는 것은 사주에 있어야 돼요. 근황한 일간이 식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운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살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식신이 이제 막 생긴 거잖아요. 운에서 들어온 거는 마치 아기가 뱃속에서 응애하고 막 나온 것과 같아요. 그 막 나온 식신이 그 무서운 살을 이제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식신이 있어야 그 살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이 없는데 식신이 운에서 들어왔다?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준비 시작. 대개 이제 천간은 천간대로 보고 지지는 지지대로 보세요. 천간에서 식신생재하고 있는데 지장간에서 인성이 왔다고 해서 식신생재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재화가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식신생재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식신생재가 살아나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신편재생을 했다고 해서 정인이 편인이 지지로 와서 재화를 이제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기는 하지만 식신생재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식신생재가 안 살아나면은 이제 식신생재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이 정간으로 올라왔을 때 제거긴이 된다고 보면 되죠. 식신생재가 살아난다고 보면 되죠.
임수일간의 중기가 삼합이면 몇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일간의 중기가 삼합이란 말은 몇 월의 중기가 삼합이란 뜻이죠? 정화일간의 정관과 천간에서 합해서 목이 되면 인수 역할, 그런 거는 없어요. 프리지아님 그런 말은 없어요. 정일간이 뭐 임수하고 천간에서 합한다고 해서 목이 돼서 그 목이 인수가 되느냐 인성이 되느냐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일간이 합을 한다는 말은 없어요. 비견이 합을 하면 비견이 합을 하는 거지, 일간이라는 것은 원래 육신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간은 육신을 표출하기 위한 기준점이지, 일간의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육신처럼 일간에 식이 없잖아요. 비견 비식이 있고 인비식은 있고 인식은 있지만은 인급 인식 비식 급상 이런 건 있지만은 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식을 잡는 건 없잖아요. 일간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을 뽑기 위한 기준점이에요, 일간은. 그런데 일간이 정화 일간이 뭐하고 합을 한다? 그건 비견이 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일간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이제 걸록격이나 이제 양행격에서 이제 일간이 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음란한 사주다.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는 있었어요. 걸록격, 양행격이 일간과 재성이 이제 합을 했을 때 이제 문란한 사주다, 음란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대개 이제 다른 격들은 일간이 합을 하는 게 아니고 비견이 합을 하고 겁재가 합을 하고 상관이 합을 하고 뭐 식신이 합을 하죠. 그게 일간의 행위예요. 일간이 상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합을 하거나 일간이 식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관과 합을 하거나, 그 일간의 행위가 합을 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합을 한다는 말은 없어요. 일간이 겁재를 통해서 합을 하거나,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합을 하는 거지 일간 자체가 합을 한다는 말은 없어요. 임수가 기토가 투관되면, 저거는 임수하고 기토하고는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임수가 오면 기토가 무너져 버려요. 미월 기토가 임수가 투관되면 기토가 관은 관이죠. 관은 관인데 그 관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기토가 계수라는 겁재를 제어할 수는 있죠. 기토가 겁재라고 하는 계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재생관 된 거 맞아요. 그거는. 을목으로 잡아야지. 편적격. 자진 삼합이네. 무진 무자 삼합이네요. 그럼 식신격이죠. 김병원님 식신격. 식신격이에요. 갑진 무진 신묘 무자. 진중의 개수가 무자하고 무진하고 자중 삼합을 했잖아요. 일간이 이제 진금일간이니까 식신격이죠.
지금 저 질문도 편제가 있는데 운에서 겁재가 합의되면 어떻게 해석되냐, 저 편제가 양간이냐 음간이냐 저런 것도 이제 원래는 다 따져야 돼요. 내가 겁재를 가지고 오는 거냐, 겁재가 편제를 가져가는 거냐, 그런 거를 알아야 되려면은 편제가 양간인가 음간인가 그런 거를 말해줘야 내가 알 수가 있지. 저렇게 그냥 질문을 하면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도 질문해 보세요. 계속 한 번만 질문하지 말고. 인성이 없는 사주가는 운에서 인성이 와도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주에 인성이 있는 사주는 관이 있다라고 보지만, 인성이 없는 사주는 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성이 없으면은 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상관경관으로. 여러분들 그 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구나. 나중에 저 합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줘야 되겠네. 합에 대한 이해들을 다들 지금 못하고 있어요. 대원에서 육합이 오면은 경쟁 환경이 접어드는 거죠. 육합이 왔다는 얘기는 그 대운 동안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항상 경쟁적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경쟁 환경에 돌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넓은 집을 얻어서 가거나 내가 승진을 하거나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될 환경에 접어들었는데, 이겨야 될지 져야 질지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경쟁적 환경으로 바라다 본다. 육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경쟁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이제 무너졌을 때 육회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누구가 이기고 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맞느냐 조후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육합에서 내가 충이 와서 지게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조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 심상이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긴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고 뭐 소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갖고 육회살로 이제 변화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격을 묻는 데 있잖아요. 그 격에 대한 용도를 아셔야 돼요. 가령 뭐 식신격이다라고 하면은 일간이 식신격에 합당한 모습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이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알고 이제 격을 물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격이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그렇죠, 신강신약
일간이 신왕하냐 신강하냐 그거 막 따지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겠죠. 그 따져서 뭐 할 건지 몰라. 쓰임을 알아야죠.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격이면 그 격의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용도는 모르고 무슨 격이다라고 무슨 격만 안다는 것은 일간이 마치 신왕하냐 신약하냐 이거를 묻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일단은 격을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격의 쓰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에 대한 이해도를 알기 위해서는 용신과 그 어떤 그 음양오행과 용신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그 할인 이벤트로다가 내가 내놓은 핵심 마스터나 실전 마스터를 좀 구입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채널 가입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일단은 그 용신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격을 무슨 격이면은 이제 그 격에 대한 직업이라든가 그 격에 대한 일간의 어떤 그 대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 격 잡는 거 모르신다는 것은 당연히 격의 용도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는 합에 대한 강의를 한번 내가 할게요. 합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고 격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용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거는 이제 격을 배운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음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순환 상생상극의 이해를 이제 먼저 있는 다음에 이제 그 원령에 대한 그 용신법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령과 당령을 이해한 다음에 격으로 넘어가야 그 격을 통해서 그 오행과 용신을 통해서 그 격의 직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격만 무슨 격 안다고 해서 그 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신과 격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 직종이 나와요. 직종이 나오고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양인격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신격이라고 해서 똑같은 식신이 아니에요. 목화식신이 다르고 화토식신이 다르고 금수식신이 다르고 토금식신이 다르고 수목식신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그 용신의 쓰임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그 격의 쓰임도 나오는 거예요. 격의 직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진로적성을 뭐 이제 알고 싶다든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진로적성 전문가가 된다거나 상담을 통해서 진로적성을 묻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일단 용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격국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그게 이제 직업과 적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신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격은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양오행과 용신만 가지고도 사주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격국은 이제 고급반들이 하는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격은 고급반들이 보는 거고요. 일단은 그 용신을 하는 건 이제 중급반 정도면은 용신을 마스터 해야 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과정을 안 거쳤는데 격국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면은 아까 어떤 분이 묻길래 설명은 했습니다만 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쓰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진월의 임자일주 병간겨 간목이 투관됐으면 식신격입니다. 그리고 대운수가 중요해요. 대운수가 사령이 어디에 되었느냐. 프리지안님 질문. 간목이 투관됐다고 해서 무조건 식신격이 아니고요. 을목이 사령일 때 간목이 투관되면
식신격이고요. 임수일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중의 계수가 삼합이 되었을 때 진중 계수를 격을 잡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무토가 사령이거든요. 그럼 무토가 사령이기 때문에 편관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식신인 간목이 투관되었다는 것은 당령인 을목이 사령일 때 간목이 투관되면 상관격이 식신격으로 바뀌어 버려요. 을사년 무자월 을사생 정축시 을사 무자 을사 정축 무자월인데 동지 지나선가요? 동지 전인가요? 동지 후인가요? kokko님 명리학에서는 공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점학에서 따지는 거예요. 동지전이면 해자월이잖아요. 해자월이면 무토가 용신이죠. 그리고 동지후라고 하더라도 저 사주는 금생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고 해도 병화를 조우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금생수가 되어 있어야 동지 후에 병화를 조우용신으로 쓰고, 동지 전은 무토가 조우용신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가치를 내가 잃지 않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필요하죠. 대운은 제 대운 보는 법을 좀 보십시오. 대운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대운에서는 상생을 보시고요. 연운에서는 상극을 보세요. 쓰는 거니까. 되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운 첫 번째 육신을 적용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운 정도, 부모, 학교, 사회, 그 정도 아주 간단하게 육신을 대입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오행이에요. 왜? 준비하는 거니까. 대운에서 준비해서, 사주와 대운에서 준비해서 연운에서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운에서는 육신을 대입을 하고요. 대운에서는 육신을 대입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명리학은 절기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음력이다 그러면 몰라요. 차라리 양력을 말해주는 게 낫지. 우리가 그냥 옛날 사람들이 다 이제 음력으로 생일을 대니까 우리가 음력을 찾아서 사주를 뽑기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음력보다가는 이제 그 양력을 선호하고요. 양력보다가는 이제 절기력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24일이다 그러면 이제 동지 전이잖아. 그렇죠? 이제 음력으로 그러면 저게 동지 전인지 후인지 몰라요. 나는 양력으로 말을 해야 알지. (17일이면은) 이제 동지 전이죠. 동지 전이면은 해자월령이고 당령이 임수예요. 당령이 임수고 신임해야죠. 신금이 있어서 신임해야죠. 기유생 정축월 갑진일주
축월의 간목이라는 얘기인데 대운수가 몇 대운이에요? 정축월 갑진시 기유시 유축 합의되네. 정관격이네. 두께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그럼요. 지장간 정관도 당연히 씁니다. 줄리언님 질문. 아니 대운수 관계없이 정관격이에요. 두께님. 정관격에 관인상생하는 사주입니다. 오늘 또 3시에서 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났네요. 다음 주에는 천간합에 대해서 할게요. 미래에 쓸 수 있어요. 꼬꼬님. 저거는 지장간에 경금이 사령이 되었다면은 사령이 되고 저게 이제 사유축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경금의 사령하고 사유축 삼합이 있고 경금이 천간에 투관되었을 때는 그걸 격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경금이 사령이다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미래 계획, 자식 계획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축월에 관한 상생입니다. 원국에 근이나 비견이 없으면 식신생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내가 지쳐요. 과중과로에 시달리게 돼요. 세상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죠. 무오대원이면 신삼명님 무오대원이면 세상이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오대원이니까 이제 하지를 지나고 있잖아요. 하지를 지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죠? 하지를 지나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이 확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꼰대. 신명신 내 얘기 들었나요? 무오대운은 변화하는 대운이다. 무토라고 하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바뀐 세상에 적응해라. 나에게 맞추지 말고 세상에 맞춰라. 고객에게 맞춰라. 회사라면 회사에 맞춰라. 직원에게 맞춰라. 부인에게 맞춰라. 임장년 임자월이면 양인격에 비견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식신을 써야죠. 가민이 원래는 살을 써야 되는데 살이 없고 비견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식신생제를 해야 돼요.
복권에 몰래 임수가 왔으니까 변화를 해야죠. 일하러 나가야죠. 편인 도식이면은 재성이 있어서 재생살이 아니라 편인이라면 편재가 있어서 재극인을 해야 돼요. 정인 같으면 재생관을 하라 그러는데 재생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재극인을 해야 돼요. 재극인을 해야 식신이 살아나요. 효과가 없다라기보다 식신생재 재극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식신생재 재극인이 근도 없고 비견도 없다 그러면 그 식신생재 재극인을 한 사람이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죠. 근이 없으면 일단 식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신이 비견이 있으면 남의 능력으로라도 써야 되는데 비견이 없으니까 남의 능력을 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한 거고 내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환경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더니 아직까지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뭐 기침이 자꾸 나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대개 세운에서 근이 오면은 효과가 없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